안녕하세요. 미소부동산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 설명드리는 건 대부분 실제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인데요. 오늘은 상가 계약 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쉽게 얘기해서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장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혹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10년 동안은 계약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상임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환산보증금입니다. 환산보증금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환산보증금 이하인지 그리고 초과인지에 따라서 상임법 적용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환산보증금 금액과는 상관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 중에 가장 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임대차 기간 10년을 보장을 받는 것과 그리고 상가 권리금 보호입니다. 물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 갱신 시 월세 상한선이 없고 그리고 환산보증금 이내라면 5% 이내라는 월세 상한선을 적용받는데요. 그래서 환산보증금 초과 계약에 있어서는 월세를 많이 올리면 실제로 10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부분을 빼고 말씀드리면 이 경우에도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임차인과 협의해야 하고 주변 시세와 기타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월세를 올릴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임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첫 계약 시 계약 기간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2년에서 3년 정도가 가장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2년의 계약 기간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은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2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전월세 계약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으로 계약을 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2년 미만의 계약기간도 최소 2년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는 주택과는 달리 1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고요. 마찬가지로 1년 미만으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상임법상 1년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는 1년 미만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드문데요. 그 이유는 보증금을 제외하더라도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짧게 장사하고 나가겠다, 이런 임차인은 보기 어렵겠죠. 그리고 계약 기간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제가 직접 겪은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실인 상가를 계약하는 과정이었고 공실 상태이다 보니까 주변 시세에 비해 한 20에서 30% 정도 저렴한 월세로 계약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고 나머지 조건들도 모두 합의가 끝난 상황에서 갑자기 임차인분께서 5년의 계약 기간을 요구하셨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5년의 계약 기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임차인분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계약하는 거니까 좀 더 오랫동안 월세를 인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셨고, 반대로 임대인분은 지금도 싸게 계약하는데 5년이나 월세를 올리지 말라는 거냐,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라는 입장이셨습니다. 물론 5년을 계약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월세를 올릴 수도 있는데 이건 좀 복잡한 내용이라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중간선에서 합의가 돼서 3년의 계약기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과연 누구에게 유리한 계약이었을까요? 임차인이 본래의 계약기간 2년에서 1년을 더 협상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유리한 계약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변수가 많고요. 이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년 후 월세 시세가 오히려 더 떨어지는 상황도 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임차인분께서 장사를 하신 지 1년 만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게를 다시 빼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아직 계약 기간은 2년이 남아 있는 거죠. 이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의 다른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의뢰를 하셨고, 뭐 인테리어 비용, 뭐 시스템 에어컨 설치, 뭐 바닥 공사 등등 해서 나는 많은 돈을 투자를 했으니까 권리금을 최소 3천만 원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계속 임대인에게 연락을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임대인은 핑계를 대면서 계약을 거절을 합니다. 뭐 냄새가 많이 나는 업종이다, 뭐 너무 젊은 사람이라 월세를 미납할 것 같다, 뭐 식당보다는 뭐 이번에는 카페가 들어오면 좋겠다, 뭐 등등. 뭐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을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권리금 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건데요. 다만 권리금 보호법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임차인은 아직 계약 기간이 2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1년 6개월이 더 지나고 나서야 권리금 보호법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임차인이 만약에 처음 계약을 2년으로 했다면 6개월만 기다리면 되지만 3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6개월이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마찰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 화가 나니까 임대료를 내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임대료를 내지 않게 되면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3기 이상의 월세를 미납하게 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돼서 말 그대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간과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금이 높게 형성된 가게는 억울해도 월세는 절대 미납하시면 안 됩니다. 임차인도 그 의무를 다하고 있어야만 보호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많이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면 뭐 임대인이나 뭐 임대인 가족이 직접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권리금이 높은 지역에서는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긴 계약 기간이 반드시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고요. 또 반대로 임대인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을 몇 년으로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임차인 분들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2년 정도로 하시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수많은 변수를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미소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